네, 여러분 2025년 11회 손해평가사 시험 대비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강의 진행에 앞서 이번 시간에는 OT 개념으로 간단하게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지금 따려고 하는 자격증 이름이 손해평가사 자격증이죠. 자, 그러면은 이 손해평가사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자, 우리 주변에 잘 알려진 자격증이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랑 다르게 이 손해평가사는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이 공부를 준비하려고 시작하는 수험생도 손해평가사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서 검색을 해보고 많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실 텐데요. 자, 제가 이번 시간에 손해평가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커리큘럼으로 지금 우리가 이루어져 있고 어떤 식의 내용을 우리 시험에서 다루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해평가사 말 그대로 손해를 평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어떤 손해를 평가하냐? 우리 손해평가사는 크게 보시면은 두 가지죠. 농작물 재해보험,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는 안 적었지만, 그리고 가축 재해보험, 자, 이 두 가지를 배운다. 시험에서는 요 두 가지를 다루고 있다. 먼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우리 손해평가사의 주된 업무죠.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 내용만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자,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이 계약자들이 이제 피해가 발생했어요. 자, 그러한 경우에 우리 손해평가사는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자, 그리고 얼마나 피해를 입었냐, 그 피해 금액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하는 사람이 손해평가사다. 먼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 농작물 재해보험이 뭐냐? 자, 이거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겠죠. 자, 농작물 재해보험은 가입 방식 제가 먼저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계약자, 한마디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이른 계약자가 되겠죠. 계약자가 나는 가입할래, 가입하지 않을래. 자, 이거를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가입 여부를 판단해서 가입하는 임의보험 방식으로 지금 우리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누구나 전부 다 가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만 지금 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이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이어야만 먼저 가입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작은 텃밭에서 가족들이 먹을 용도로 아주 소규모로 이런 식으로 이제 경작하는 거는 이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 자체가 안 됩니다. 경작하고 있는 규모가 일정된 규모 이상이어야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가입할 때 보험료의 50% 이상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되려면 추가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되어야지 계약자는 우리 이 정책자금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냐? 일단 나왔죠. 자, 이 농작물 재해보험 어느 지역에서 지금 실시가 되고 있냐? 자, 요 내용 배울 거고요. 자, 그리고 각각의 품목별로 경작 규모,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지만 이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해냈는데, 자, 그러면은 한마디로 가입 자격이 되는 거겠죠. 가입 자격이 어떻게 되냐? 자, 예를 들면은 보험 가입 금액이 뭐 2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 1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 또는 농지의 면적이 뭐 3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된다.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된다. 자, 우리는 각각의 품목별로 지금 이 가입 자격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요런 내용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모든 자연재해를 전부 다 보상해주지 않죠. 자, 우리는 그래서 각각의 품목마다 이제 보상하는 재해라고 부르는데요. 해당하는 재해가 있고 해당하지 않는 재해가 있어요. 자, 이제 그것도 우리는 이 시험에서 차근차근 배우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어디에서 지금 이 사업이 실시되고 있구나. 이 내용도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대상 품목 몇 개가 지금 대상 품목이 되고 있냐? 자, 이거는 지금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2023년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은 70개 품목이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으로 해당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2023년도 기준 시범사업 품목에는 총 27개가 해당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품목 같은 경우에는 매년 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2025년도 시험 대비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2023년이 아니고 2024년도 기준으로 여러분 나중에 공부를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보험 대상 농작물도 배울 거고요.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시설물도 같이 배울 거예요. 자, 대표적인 농업시설물로는 버섯재배사나 농업용 시설물 등이 있다. 자, 요 정도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주된 내용으로 배우게 되고 플러스 가축 재해보험도 다루게 되는데 요런 식으로 요런 내용을 배우게 되겠구나. 요 정도 크게 먼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우리는 이 손해평가사가 되려고 하는 거죠. 손해를 평가하는 사람이 손해평가사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앞에서 우리는 방금 뭘 다룬다고 했어요? 농작물 재해보험이라고 했죠. 농작물 재해보험. 자, 그러면은 모든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전부 다 보상해주냐? 당연히 아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손해평가 절차도 공부하게 되는데요. 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냐? 자, 보험에 임의적으로 이제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만 임의계약으로 지금 가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가입한 계약자의 농지에 피해가 발생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지금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가뭄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피해가 발생하면은 계약자는 본인이 보험에 가입했던 대리점, 지역 농협이라고 하면 쉽겠죠. 지역 농협에 내 농지에 피해가 발생해서 낙과 피해가 발생했어요. 이런 식으로 사고 접수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역 농협은 재해보험 사업자에게 지금 이런 사고가 접수됐어요. 이렇게 그 사고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재해보험 사업자는 조사기관을 배정합니다. 어디서 조사를 해라 이렇게 조사기관을 배정하면은 이 조사기관에서는 이제 소속된 이 조사자, 그러니까 손해평가반을 구성을 한다고 해요. 손해평가반을 구성을 하면은 이제 이 손해평가반이 사고 현장에 가서 신속하게 손해평가를 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요런 내용, 요 내용이 여러분이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따시게 되면은 현장에서 하시게 될 내용이 지금 요 손해평가를 하는 내용이다.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손해평가는 어떻게 하냐, 조사를 어떻게 하냐 보시자면은 손해평가반이 구성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피해가 접수된 계약자는 어떤 계약을 했고, 자,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했는지 이러한 기본 사항을 확인해야겠죠. 자, 그러니까 그 계약자의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현장에 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하게 맞는지 그 여부를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 계약자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자, 요 세 가지만 보장받는 걸로 가입을 했는데, 자, 가보니까 이 농지에 지금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되겠죠.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병충해로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당연히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발생한 피해니까 보험금을 지급하면 안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게 맞냐, 그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이고요. 자, 그리고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게 맞아요. 자, 그러면은 어떠한 조사를 진행을 할 건가, 어떠한 조사 방법으로 지금 우리는 피해 정도, 피해 규모를 파악을 할 건가. 자, 그 조사 방법을 선택하고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 조사를 하다 보면 이제 미보상 비율이 나오죠. 자, 쉽게 생각하시면 이 미보상 비율이 뭐냐? 제가 방금 전에 예를 들어 드린 내용인데, 자, 계약자가 가입한 농지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요 세 가지만 지금 보상을 받는다. 자, 요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데 병충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근데 계약자 A 계약자의 농지에 갔더니 자, 요만큼은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게 확인이 됐어요. 근데 요만큼은 지금 병충해 피해네요. 자, 그러면은 병충해 피해를 입은 만큼은 보상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요만큼을 우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피해가 발생했다. 자, 그래서 미보상 비율을 지금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미보상 비율을 확인하는 과정, 쉽게 생각하시면 요 내용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장에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계약자에게 지금 이 농지에 와서 제가 조사를 했더니 보상하는 손해는 72% 정도입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어떤 방법으로 지금 결과값을 산출했더니 미보상 비율은 몇 %가 되고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를 입은 보상 비율은 얼마가 돼서 72% 보상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겠죠. 자, 그리고 설명을 했으면은 이제 계약자가 동의를 하면은 서명을 받겠죠. 자, 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내용이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면은 현장에서 진행할 내용이다. 자, 요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대충 큰 틀이 잡히셨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아까 신속하게 손해평가를 한다고 했어요. 자, 왜 신속하게 해야 되냐? 우리가 지금 다루는 작물이 농작물이죠. 자, 농작물은 피해가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자, 조사를 내일 갔냐, 모레 갔냐, 4일 뒤에 갔냐에 따라서 피해 정도가 더 많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손해평가를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요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크게 손해평가사가 어떤 일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어떠한 내용을 학습하게 될 건지 큰 틀이 잡히셨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2025년 11회 시험 대비 전응 강의를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이제 2차 1과목 기본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기본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의 난이도에 맞추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2차 1과목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자, 우리 용어를 먼저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용어 관련된 강의 한 타임 진행할 거고요. 자, 용어 강의 끝나면은 이제 2차 1과목 기본 이론 강의 바로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2차 1과목 전부 다 끝내고 그 다음에 2차 2과목 기본 이론 강의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자, 2차 2과목까지 다 끝내면은 심화 과정으로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론, 심화 이론을 1회 더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큰 틀을 보시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손해평가사 시험은 특이점이 있죠. 시험이 9월이나 10월 정도에 시험이 진행이 된다고 치면은 자, 3월이나 4월경 농금원에서 교재 개정사항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사항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제가 지금 저희 그 네이버 이지손병 카페 검색하시면은 교재를 업로드를 해두었는데요. 이 개정사항이 발표되기 전에는 작년도 버전의 교재를 사용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2024년도 시험 대비 교재로 진행을 하다가 이 개정사항이 발표되면은 그 이후부터 여러분 2025년도 버전의 최종 교재를 사용해서 다시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근데 개정된 사항이 많아요. 그러면은 빠르게 전체 다 다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개정 내용이 적어요. 그러면은 개정된 부분만 별도로 촬영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큰 틀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분께 더 설명드릴 내용이나 시험에
필요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 큰 틀 위주 플러스 알파 강의로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11회 시험 대비 강의는 큰 틀로 보시면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본적인 기본 이론서의 내용 적어도 2회독 이상은 함께 진행을 할 거고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더 진행을 할 수 있다. 자, 요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문제도 충분히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론으로 먼저 공부를 하시고 이 이론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 그 부분까지 함께 저랑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손해평가사가 하는 일이 뭐야? 자,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 어떤 내용을 배울 거야? 그리고 제 강의, 이지손편 강의는 어떤 식으로 지금 강의가 진행이 될 거야? 자, 이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용어 강의부터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